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또 대내외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간밤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지만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잖아요. 유예 시점이 또 다음 주 7월 8일이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이즈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어떤 의견이세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만료되는 이번에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기를 앞두고 유예 종료 시점의 연장을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스콧 베세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핵심 교역국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고 9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 한 10개국 정도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안에 내포된 의미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그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유예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또 연장의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말 동안 나온 이 트럼프의 말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다.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용 언어다라고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7월 8일 전후해서 결국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9월로 연장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협상 과정에서 좀 노이즈는 있겠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관세 수준까지 내려가고 10%인 기본 관세 수준까지 상호 관세 내리고 그 과정에서 품목별 관세만 조금 어떻게 보면 쿼터제나 아니면 좀 높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수출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산,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형 수출주들은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AI 테마가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간 수출주보다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를 한동안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고 또 연말도 다가갈수록 이러한 노이즈들은 점점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출주들의 전반적인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수출주들이 좀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러한 수출주는 여전히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7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먼저 전반적인 기업 이익 측면에서의 지금 컨센서스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고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정말로 좀 관세 이슈나 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올해 전체의 영업이익은 좀 하향 수정되고는 있지만 사실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사실 상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조선기계 방산, 화장품 이런 업종들의 실적 전망치가 2분기에도 상당히 탄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수정되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도 상당히 실적 측면에서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실적 호전될 수 있는 업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아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기계, 방산, 화장품 같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2분기에 상당히 잘 나올 거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그 말고도 결국에는 실적 가시성이 있는 금융주나 지주,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수가 지금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소 쉬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힘을 내고는 있는데 하반기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셨나요? 어떻게 전망을 지금은 하고 계세요? 사실
6월 들어서 네.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밴드를 조금 저희도 좀 상향 수정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근데 여름에는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좀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월 8일에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기도 있고요. 또한 FOMC를 앞두고 좀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가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요. 이것도 채권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서울 집값 급등도 좀 심상치 않다. 이것이 결국 대출을 좀 옥죄고 대출을 옥죄면 결국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주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성의 영역이 될 거기 때문에 전반 또 거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은 다시 여름을 좀 지나서 연말로 갈수록 증시는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12개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3,600포인트까지 상단이 열어놨고요.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한 3,300까지는 전반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도 저평가된 지주사라든지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그때까지는 최소한 들고 가자,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이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상법 개정, 특히 이번에 7월 4일 이전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통과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담기지 않았던 네. 배당소득 분리가세나 지주사의 자사주의 의무 소각 같은 네.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더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법안의 교체는 법안의 새로운 법은 결국에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가 상법 개정된 상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례를 만들어줄지가 더 중요한 이슈고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투자자들이 좀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에 대해서 들어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저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대한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또 실제로 적용될지 그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추경도 지금 관심사인데 이 부분도 시장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2차 네. 추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기 하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1차 추경과 합쳐서 한 연간 성장률 제고 효과가 0.3%포인트 정도 상향 수정된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경제가 올해 0점대 그 성장이 아닌 1.1%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추경의 효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큰 규모의 추경 규모와 이러한 또한 최근에 서울 집값 급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좀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네.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에 한 차례 인하 전망하고 또한 내년까지는 총 두 차례 인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과 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미국도 여전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 여파를 또 받을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미국의 빅테크주의 랠리를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 감축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를 생각했을 때 딥시크 사태를 좀 보이면서 AI 투자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우려가 높아졌었는데 이런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또 UAE나 사우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본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소버린 AI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이 캐펙스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수혜주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업종,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요즘에 잘 갔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면서 30만 원의 주가는 육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지만 6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뚜렷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또 가시화가 된다면은 지금부터 삼성전자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가장 큰 점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보인다라는 게 저희 당사의 생각입니다. 2분기에는 바닥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HBM에 대한 그런 실적이 점점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파운더리에 대해서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2분기가 바닥이고 점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사실 좀 최근에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조금 약해진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펀더멘탈이 회복된다면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더 개선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 3,300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3,600까지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하반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반기의 주요 변수들 그리고 모멘텀이 될 만한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4차례까지 인하가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4차례 인하가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빠르면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뭐 7월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그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오히려 9월도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다. 그래서 9월에 만약 인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충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은 시작점이 차이가 있는 거지 시작을 한다면 최소 4차례 이상은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CB도 한 차례밖에 인하가 안 남았고 BOJ는 이미 인하가 끝나고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연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나라 정책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간에서는 기대감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정책이 나타나고 이것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새 정부가 점차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수를 부양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면서 좀 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확실성으로 바뀌는 시점으로서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투자 전략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고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있고 또한 글로벌 AI 테마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 또한 내수에 대한 부양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트렌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 이슈될 포인트들이 조금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정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반적인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